자,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11번째 강의. 그죠? 지금까지 휴강 한 번도 안 했죠? 그죠? 앞으로 휴강 계획은 없습니다. 휴강 계획은 없을 거고, 앞으로 3번만 더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시험을 볼 것 같아요. 그쵸? 물론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모 채널에 대해서 좀 보고, 두 번째는 미모 채널에서 어떻게 해서 그 채널 커패시티를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송수신 기법이 무엇인지, 그 기법에 대한 스페이스 타임 미모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 미모 채널은 지난 시간에 뭐 C모, 미소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지난 시간까지 하고 끝내려다가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거가 필요치 않을까. 요즘 와서 이 미모 채널에 대한 모델링 자체가 오늘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미모 채널에 더 자세한 상세한 채널 그 모델링이 지금 요즘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해 갖고 이렇게 실제적인 무엇인가를 할 때 아니면 리서치를 할 때는 지금 오늘 배운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미모 채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은 오늘 정도 하는 정도까지는 알아야지 그걸 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미모 채널이라는 부분을 했고요. 그 한 단계 더 높은 부분을 저는 아직은 알지를 못해요. 그 부분까지 제가 리서치를 하거나 서베이를 하거나 뭐 공부를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거가 있더라라는 정도만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걸 알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미모 채널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후반부에 이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미모 채널이다 그러면은 안테나가 이렇게 여러 개 있고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채널 커패시티를 했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잖아요. H11, H12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각각의 H가 어떤 멀티패스 페이딩 채널 모델링, 그래서 뭐 레일레이 그런 걸로 이렇게 간략하게 모델링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는 아주 초기 단계의 미모 채널 모델링이었었어요. 두 번째, 그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채널 모델링이 이제 오늘 배울 채널 모델링인데, 그 안에서는 무엇을 말을 하냐면 대체 안테나의 개수와 여기에서 받았을 때 받는 각도에 따른 안테나에서 받는 각도의 이런 빔 패턴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를 좀 더 수학적이고 그런 걸로 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필요성이 있는데, 자, 금방 전반부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모티베이션을. 좀 늦게 들어온 학생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못 들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중간중간에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자, 여기에 거리가 델타 t 람다 c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얘네들이 equally spaced 된, 델타 t로 equally spaced 된 이런 안테나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델타 t만큼 떨어져 있는 람다 c로 노멀라이제이션 하면 델타 t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전체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nt개의 안테나가 있다라면 nt 곱하기 델타 t 람다 c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람다 c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시키면은 nt 곱하기 델타 t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델타 t가 우리가 예전에 배운 거에 의하면 코릴레이션이 없게 하려면 델타 t가 얼마가 돼야 되죠?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델타 t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반 파장만큼 떨어져 있다. 델타 t가 1이다. 그러면은 한 파장만큼 떨어져 있다.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안테나에서 이건 이제 리니어 어레이 형태의 안테나를 배열했었을 적에, 그러니까 일렬로 쭉 배열했을 때, 뭐 서큘러 배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배열의 방법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리니어하게 배열을 했었을 경우에 미모 채널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그럼 여기 전체 길이는 안테나 개수가 nt개라고 한다면 nt 델타 t가 되겠죠. nt 델타 t 람다 c로 그 노멀라이제이션 했다라고 우리가 어스밍을 하고, 그래서 안테나가 4개 있다. 반파장씩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전체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4 곱하기 2분의 1, 2라고 말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LT 람다 C가 여기 전체 길이가 될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델타 R 람다 C, 델타 R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길이는 LR 곱하기 람다 C. 그럼 여기서 LT는 무엇이 되겠느냐라면은 전체 안테나 개수 NT 곱하기 델타 T가 될 거고, 여기에서 LR은 여기 잘못 썼네요. NR 리시버 안테나 개수 곱하기 델타 R의 개수가 되겠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트랜스밋과 리시브 안테나 어레이 랭스가 LT개, LR개라고 되어 있으면 이 LT개와 LR개가 각도의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각도만 우리가 보는 폴라플랫으로 그렸을 때 그 각도에 있어서 리졸버빌리티의 디그리를 좌우한다. LT개와 LR개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안테나가 4개 있는데 델타 T가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이다. 4분의 람다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LT는 몇 개가 나오는 거죠? 안테나 4개고 델타 T가 4분의 1이면 4 곱하기 4분의 1 하니까 1이 나와야 되잖아요. 반파작이면 2. 그 다음에 한 파장만큼 떨어져 있으면 4.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테나 개수가 정해져 있으면 델타 T 값에 따라서 LT와 LR 값이 각각 정해질 수 있는 거죠. 델타 T 값에 의해서 또는 델타 R 값에 의해서. 그렇죠? 이러한 LT, LR 값이 각도 측면에 있어서 어떤 디그리를 좌우한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했는데 아마 잘 그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거를 오늘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 보내는 쪽에서의 리졸버블 패스는, 그러니까 트랜스밋 사이드에서 리졸버블 패스는 몇 개보다 작느냐? LT분의 1보다 작다 라는 것도 증명을 할 것이고, 리시브 사이드에서의 리졸버블 패스의 개수는 LR분의 1 개수보다 작다 라는 것도 우리가 오늘 증명을 할 거다라는 거죠. 에어컨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산악관은 에어컨이 나오는. 자, 우리가 미모 멀티패스 채널이라고 하면 Y는 HX 플러스 W. 그리고 세퍼레이션, 안테나 간의 세퍼레이션은 LT를 NT로 나눈 거가 될 테고, 델타 R은 LR을 NR로 나눈 거가 바로 이 안테나 간의 세퍼레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당분간은 픽스드 채널일 때 미모 채널을 먼저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이동성도 전혀 없고 픽스드 되어 있는 미모 채널을 먼저 고려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그림이 여러분들 기억이 날 텐데, 먼저 싱글 인풋, 멀티플 아웃풋인 경우를 조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얘가 하나 보내고 있고, 이 트랜스밋 안테나와 리시브 안테나는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리시브 안테나까지의 거리를 D라고 놓읍시다. D라고 놓고, 첫 번째 안테나가 여기 I번째 안테나의 거리를 DI라고 한다면,
여기서 도달했을 때 이 지점, 안테나 이 지점에서 여기 어레이하고 평행한 그 직선을 그으면 이러한 점선이 나오겠죠? 이러한 점선과 여기의 각도를 phi라고 놓읍시다. phi라고. 즉, 이 phi는 뭐라고 하냐면 angle of arrival. 그러니까 이 빔이, 그 시그널이 들어오는 리시브 안테나에 들어오는 각도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안테나 어레이에서 쭉 직선으로 그었을 때 첫 번째 안테나에 들어오는 phi 값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도 각도를 재보면 이거의 각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의 각도는 얘하고 같을까요? 얘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으려면 이 각은 같겠죠. 이 각들은 같겠지만 이 각은 여기서 쭉 직선을 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각도만큼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 각도를 되게 작다라고 내가 무시를 한다라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서 D sub I, I번째 안테나까지 들어오는 데를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게 수직이 되게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D가 되겠죠. D가 되고 나머지 이쪽의 길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또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 삼각형을 보면은 코사인 P는 이것분의 이것. 아니 저기 어떻게 그려야 되지? 요것분의 요거의 길이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I-1 델타 R이 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람다 C 코사인 P만큼의 델타 R 람다 C가 이게 여기 하나의 거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I-1 델타 R 람다 C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될 테고, 그쵸? 이거에 코사인 P를 하니까 이것분의 이거가 돼서 이 거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쵸? 이만큼의 거리가. 그렇다면 여기로 이게 이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라인 오브 사이트인 경우에 CMOS 케이스인데 또 이동성도 전혀 없어서 도플러 프리퀀시는 제로고 하나의 여기서 전파가 이렇게 발사돼 가지고 얘한테 도달하는 시그널을 보는 거예요. 각각의 시그널을. 그렇게 보면 이 채널 모델링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 얘는 조금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요만큼 오는 시간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올 때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어테뉴에이션도 조금 더 심할 거고. 그렇죠? 그 어테뉴에이션을 이쪽에 오는 채널을 뭐라고 말을 할 거냐면 HI 타우라고 말을 한다면 거기에 나오는 어테뉴에이션 알파 값이 델타 t 마이너스 여기는 이 거리가 빛의 속도로 가기 때문에 C분의 D sub I의 딜레이로 신호가 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알파를 어테뉴에이션이라고 말을 했는데 일단은 이 거리가 매우 짧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테뉴에이션이 다 똑같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I자를 안 붙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파다. 그래서 똑같이 어테뉴에이션을 가지고 있고 이 거리만큼의 딜레이가 있었을 때 딜레이는 왜 그러면은 여기에 I를 넣느냐면 딜레이는 우리가 데이터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의 딜레이가 페이지를 시프트하는 영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사인 커브가 이렇게 있는데 코사인 커브가 FC의 주파수를 가지고 만약에 2GHz 아니면은 뭐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거가 몇백 메가헤르츠 이상이잖아요. 적어도 800MHz 이상. 매우 빠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약간의 타임 딜레이라고 해도 엄청난 페이지 시프트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반면 약간의 여기 차이가 어테뉴에이션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알파라고 놓고 여기는 딜레이 팩터를 C분의 D sub I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가 이제 CMOS 케이스인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게 이 자료는 지금 없죠, 여러분들? 그 렉처 2에 아마 뒷정도에 있는 페이지예요. 거기서 뭐 했냐면 도플러 프리퀀시가 있을 때 리시브드 시그널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쭉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때 정리한 거가 최종적으로 R tilde of t는 여러 개의 내가 S of t를 보냈는데 타우 n만큼 지연이 된 것들이 여러 개 시그널들이 합쳐져 가지고 오는데 각각이 다른 페이지를 거쳐 가지고 다른 페이지 시프트가 일어나는데 이 PNT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를 조금 기억을 하시고 그때 모델링을 보면 다른 앰플리튜드 C sub n이 있고 2의 마이너스 J PNT가 있는데 PNT는 2파이 FC를 보냈는데 거기에다가 도플러 프리퀀시만큼 시프트가 된 FDNT가 되고 타우 n 마이너스 FDNT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전에 데리베이션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FDN 타우가 지금 여기 FDN이 제로기 때문에 FDN을 제로로 대입을 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FDN은 제로를 두면 이 페이딩에 발생되는 요 페이지 부분이 2파이 FC 그 다음에 여기 FDN이 제로 여기도 제로 하니까 2파이 FC 타우 n이 되겠죠. 그쵸? FC 타우 n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 식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타우 n은 딜레이 된 시간은 빛의 속도 c분의 d sub i가 되겠죠. 각각의 거리. 그죠? 그러니까 d sub i는 c 곱하기 타우 n.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d sub i를 이쪽으로 내리고 fc를 이쪽으로 옮기면 c분의 fc가 뭐냐면은 람다 c분의 1이 되겠죠. 그죠? c분의 fc가 즉 c는 이 빛의 속도는 fc 곱하기 람다 c가 될 테니까 그 관계를 이용해서 써보면은 2파이 람다 c분의 d sub i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 페이지 부분이 PNT가 그렇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를 썼는데 내가 만약에 이걸 플러스로 쓴다면 여기를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썼는데 이것은 일종의 뭐라고 말할까요? 그 타임 도면에서 말한 임펄스 리스판스가 될 텐데 그거를 이렇게 된 페이즈 부분을 내가 감안을 한다라면 어떻게 쓰는 거가 맞을 테냐면 H sub i는 알파의 어테누에이션이 생기는데 아까 E의 마이너스 J PNT 그 부분이 PNT가 어떻게 될 거냐면 금방 아까 여기 FDN 타우가 FDN 그 도플러 프리퀀시가 0일 때 람다 C분의 J2파이 D sub i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요 부분이 바로 채널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알파 곱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C J2파이 D. 그러니까 이것을 리얼 타임으로 그러니까 이거가 일종의 이퀴밸런트한 로우 패스 시그널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이 될 텐데 이러한 펑션이 있다라면은 저것을 어떻게 고치면 되냐면은 진짜 H of T는 어떻게 고치면 되냐면 리얼 저거 알파 2의 마이너스 J 람다 2파이 D sub I 그 다음에 코사인 2의 J 2파이 FCT 이렇게 하면은 실제 임펄스 리스판스가 나오는 거죠. 패스밴드 시그널에 디지털 통신에서 배우면 처음에 많이 배웠잖아요. 이퀴밸런트한 로우 패스 시그널 레프레젠테이션 또 이퀴밸런트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을 로우 패스로 나타내는 방법. 거기서 보면 리얼을 취하면은 된다 이거죠. 이 J 2파이 FCT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걸 나타내면 뭐가 될 거냐면 이만큼의 페이지 시프트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만큼의 페이지 시프트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 채널에 우리가 알고 있는 H sub i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쵸? 이제까지 말을 했던 우리가 H라는 거가 도플러가 제로다라고 하면 이러한 걸로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D sub i를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말한 대로 D, 그러니까 첫 번째 안테나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D 플러스 I 마이너스 1 델타 R 람다 C 이거가 이제 첫 번째 안테나로부터 I번째 안테나까지의 거리가 되는데 이거 곱하기 코사인 phi 코사인 phi가 뭐냐면 아까 들어오는 라인 오브 사이트의 그 앵글 그죠? 앵글 오브 어라이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코사인 phi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D는 첫 번째 안테나와 I번째 안테나까지의 거리가 될 테고 앵글 오브 라인 오브 사이트이 될 거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 D sub I 대신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알파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FC D sub I 대신에 D 플러스 I 마이너스 1 이것들을 쭉 집어넣고 여기 D sub I 대신에 이 부분을 다 집어넣으면은 이 D sub I 대신에 D 더하기 이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엑스포넨셜에서 A 플러스 B니까 각각의 곱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각각의 곱으로 쓰면은 요 D에 관련된 부분 마이너스 람다 C J 2파이 D 곱하기 엑스포넨셜 람다 C 마이너스 J 2파이 D sub I 대신에 I 마이너스 1 델타 람다 C 코사인 phi 요 부분을 쓰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지금 조금 생각을 정리해 보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안테나가 보내는 쪽에서 하나 있고 받는 쪽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움직이지가 않아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이고 이 보내는 쪽과 받는 쪽에 어떤 블락이 있거나 그 쉐도잉이 발생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뭐 쉐도잉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 라인 오브 사이트로 신호가 오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채널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걸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 방해가 없다라면 안테나의 패턴이 어떻게 나오냐, 들어오는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것을 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Hs of i가 지금 도플러 프리퀀시가 없고 이 알파라는 어테뉴에이션만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리니어 어레이일 경우에.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조금 간단히 쓰기 위해서 알파 엑스포넨셜 이 부분 그대로 쓰고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I 마이너스 1 여기 람다 C 캔슬돼서 여기 람다 C와 여기 람다 C가 캔슬돼서 델타 R 코사인 P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거나 뭐 람다 C 하나만 캔슬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코사인 P를 이제 코사인 P가 뭔지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야 돼요. 아까 시모 그림에서 코사인 P가 뭔지. 그렇죠? 그 코사인 P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더 여러분들이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시모에서 지금 알파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첫 번째 안테나가 알파 각도가 이거고 거리 여기가 저기 I-1 델타 R 람다 C 코사인 P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어서 D 서브 I번째 안테나까지의 거리는 첫 번째 안테나까지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D 플러스 이쪽의 거리에서 코사인 P를 한 이 거리가 I-1 델타 R 람다 C 코사인 P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거고 그런 거가 머릿속에 더 많이 그려지면 그려질수록 그 다음 것을 나갈 때 훨씬 더 수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조금 간단히 쓰기 위해서 코사인 P를 오메가라고 논다라면 오메가라고 논다라고 하고 H1부터 안테나가 NR까지 있으니까 리시브 안테나가 NR까지 있으니까 그거를 벡터 형식으로 쓴다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알파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C J 2파이 D는 아까 여기 나왔던 것처럼 이 공통적인 분모고 여기가 i가 달라짐에 따라 여기 i 값이 달라져가지고 달라지겠죠. 첫 번째 i는 1일 때 첫 번째 안테나는 여기 0이 되니까 1이 나올 테고 두 번째 안테나는 여기 2-1 하니까 1 될 거고 그런 식으로 H1, H2 해갖고 HNR까지 쭉 쓴 거를 벡터 형식으로 나타낸다라면은
알파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C J 2파이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J 2파이 델타 R 오메가 여기 2 델타 R 그 다음에 NR 마이너스 1 델타 R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이상 없죠? 그쵸? 이상 없는데 여기서 보면 이거를 조금 더 좀 스트럭처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보면은 이거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방향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지금 코사인 P가 들어가 있잖아요. 오메가가. 오메가는 코사인 P면 그 P라는 거가 angle of arrival. 즉 들어오는 arrival의 그 들어오는 그 시그널의 각도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일종의 페이즈 시프트밖에 없어요. 람다 C분의 D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각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분리해서 쓰는데 분리해서 쓰는 거를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저기 말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들어오는 angle of arrival을 나타내는 벡터를 여기 E sub R 오메가라고 놓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테뉴에이션 되는 부분을 여기다 놨어요. 어테뉴에이션과 단순한 페이즈 시프트가 되는 부분을 알파 B라고 놨다라는 거죠. 그죠? 또 한 가지, 이 ER 오메가. 그러니까 ER 오메가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면, beam pattern of the received signal. 또는 angle of arrival of received signal. 또는 spatial signature 라는 말을 쓰는 거가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 of the received signal. 시그네이처, 여러분 사인 하잖아요. 그 시그네이처잖아요. 그 시그네이처가 나만의 사인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그 시그네이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거는 그러한 안테나, 리시브 안테나 구조에서 그 안테나 구조가 받는 일종의 특징이다 이거죠. 수신되는 신호의 앵글 오브 어라이벌. 그러니까 수신된 신호를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얼마나 패스로스가 됐느냐. 들어오는 각도가 얼마냐. 그러니까 앵귤라 도메인에서 하나 볼 거고 패스로스에서 하나 볼 거고. 두 가지를 보는데 앵귤라에 대한 이야기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이거를 알파와 ER 오메가로 놨는데 여기서 ER 오메가를 어떻게 놓을 거냐면은 루트 NR분의 1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루트 NR분의 1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가 NR계가 있는데 각각의 얘 놈을 구하면 1, 얘도 1, 다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구한다면 NR계가 나오니까 그 NR계가 1이 되도록 유닛하게 이 벡터 자체가 유닛 놈을 가지기 위해서 루트 NR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켰다라는 거죠. 얘 시그네이처를. 그 다음에 이 루트 NR을 곱했으니까 여기 알파라는 부분을 루트 NR을 곱해줘가지고 루트 NR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C J 2파이 D 그리고 오메가는 코사인 P다 라고 놓으면은 이러한 모델링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금방 했던 미소 채널, 시모 채널을 금방 했던 또는 원리를 가지고 미모 채널로 우리가 확장을 해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낼 때의 각도가 코사인 phi ti, 받을 때의 각도가 코사인 phi ri라고 한다라면 채널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 ib 그 다음에 둘 간에 아까는 여기서 어떻게 됐었냐면 요 각도 리시브드 이 각도 하나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여러 개가 있다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갔을 때의 각도 또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쵸? 만약에 요 각도를 내가 생각한다면 요 각도와 요 각도를 생각하고 요 각도와 요 각도를 생각한다라면은 그 각도를 생각해서 거리 D를 구하고 저 스페이셜 시그네이처를 또 구한다라면은 구해가지고 우리가 쓴다라면은 어떻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냐면 I번째 안테나에서 보내는 departure of angle of departure. 그렇죠? angle of departure. 그 다음에 이것은 angle of arrival. 두 간의 이 각도를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아까 말했던 received signal의 시그네이처와 스페이셜 시그네이처와 transmit signal의 스페이셜 시그네이처를 컨주게이트 한 것에 서로 곱이 된다는 거죠. NR by 1 이것은 1 by NT. 그래서 NR by NT의 매트릭스가 하나의 그 미모 채널의 시그네이처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료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까 그런 그림처럼 이것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CMO인 경우에 있는데 만약에 미소인 경우에 그 똑같이 CMO와 같이 데리베이션 해가지고 하면은 이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갖고 H에 대한 그 벡터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두 개를 합치면은 이제 미모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준비를 했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후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알파가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안테나 첫 번째에서 이렇게 갔을 때 트랜스밋 안테나 첫 번째에서 갔을 때 리시브 안테나 첫 번째에서 갔을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은 이제 이러한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D 서브 여기 I가 뭘까요? D1은 뭐를 말할까요? D1은 퀴즈. D1은 뭐를 말할까? I는 1이다. 그러면 I는 1이다? 응? I는 1이다. 아까 그러니까 아까 알파가 뭐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CMO인 경우에 알파가 뭐였어요? 그 알파 B가 뭐였냐면은 NR 곱하기 알파 루트 NR 곱하기 알파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C 마이너스 J 2파이 D였어요. 이 I가 없었어요. 이 D는 뭐냐면 첫 번째 안테나와 첫 번째 트랜스밋 안테나와 첫 번째 리시브 안테나 간의 거리였어요. 그쵸? 그쵸? 다시 한번 볼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가 자, 이걸 기억을 해보면 알파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C분의 J2파이 FC DI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금방 그 전 페이지에서 도플러 프리퀀시가 제로일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얘가. 그렇죠? 여기에서 D 서브 I는 이런 걸로 어프락시메이션이 된다. 거의 뭐 어프락시메이션 이게 거의 정확한데 첫 번째 안테나까지의 거리 더하기 요 부분 요만큼 더 간 거 있잖아요. 그쵸? 더 간 거 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과 이것을 여기에 대입하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CMO에서 첫 번째 리시브 안테나 두 번째 리시브 안테나 해가지고 쭉 적어 놓은 거잖아요. 첫 번째 리시브 안테나에 있는 거가 요거 하나만 있겠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만큼 더 가게 되니까 요만큼이 이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빼낸 거죠.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똑같이 모델링을 한다라면 여기서 DI가 뭐냐 이거죠. DI가 이 알파 B가 나타내는 DI가 뭐냐 이거죠. 뭘까요? 미모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미모에서 첫 번째 안테나와
첫 번째 트랜스밋 안테나와 첫 번째 리시브 안테나까지의 거리를 D1. 우리가 기준점을 삼을 때. 두 번째 트랜스밋 안테나와 두 번째 트랜스밋 안테나와 첫 번째 리시브 안테나의 거리를 D2.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준점을. 그렇죠? 그러니까 미모니까 더 많아. 이게 아까는 D 하나만 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기준점을 이제 여러 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쓴다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말한 이 트랜스밋 스페이셜 시그네이처는 요거는 여기 ET 오메가 TI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 NT분의 1 아까 했던 대로 1 마이너스 J 2파이 델타 T 오메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 이거죠. 여기서 여기 오메가 대신에 뭘 이제 대입을 하면 되냐면은 코사인 phi ti 즉 앵글 오브 디파처를 넣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리시브 시그널의 그 스페이셜 시그네이처는 아까 디파인한 대로 똑같이 쓸 수가 있고 오메가 대신에 angle of arrival인 cosine phi ri를 대입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쓰면은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미모 하기 전에 금방 그거가 맞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안테나의 경우를 한번 예를 다시 들어봤어요. 그렇죠? 친절하게 시리. 그렇죠? 자, 이것을 보면 첫 번째 안테나가 이렇게 오고 두 번째 트랜스밋 안테나가 이렇게 오는데 첫 번째 안테나와 첫 번째 리시브 안테나가 이루는 각도가 phi r1. 두 번째 트랜스밋 안테나와 첫 번째 리시브 안테나가 이루는 각도를 phi r2 하면은 이 사이각은 phi r2 마이너스 phi r1이 되겠죠. 즉, 얘 차잖아요. 그렇죠? 두 개의 안테나가 만들어내는 각도가 여기가 phi r2 마이너스 phi r1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HK는 어떻게 되겠느냐? 아까 말했던 미모에서 그 HK는 어떻게 되겠느냐? 첫 번째로 요거를 생각한다라면은 알파1, 요거의 어테네이션이 알파1 요런 것들이 지금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쭉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오는 거가 하나, 얘가 없다라 생각하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나온 시그네이처가 하나 나오고, 한 벡터 칼럼으로 나오고, 그 옆에 벡터 칼럼으로 뭐가 나올 거냐면, 얘가 보내는 거가. 이렇게 나올 건데, 그거를, 아까는 여기 HK가 없었어요. K가 나타내는 것은 여기서 하나 했었을 때 이 벡터열 하나. K가 2일 때는 요것이 나타내는 벡터 하나. 해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아까와 똑같은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오메가 R1은 코사인 phi R1, 오메가 R2는 코사인 phi R2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이제 요렇게 만든 여기 ER, 그러니까 스페이셜 시그네이처, 리시브드 시그널의 스페이셜 시그네이처가 뭐인 것을 보낼 수가 있냐면 피리아딕 펑션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저거를 아까 한번 해볼까? 요거가 피리아딕 펑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지 봅시다. 이거가 그렇죠? 이거가 일단 엑스포넨셜이니까 서큘러링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서큘러링이 어디에서 되느냐가 다시 해가지고 1이 되는 지점이 어디냐? 라는 걸 찾으면 되잖아요. 그쵸? 어디가 될 거냐면은, 어디가 되냐? 잠깐만요. 그것을 한번 봅시다. 어디가 될 거냐면은, 오메가가 델타 R분의 1일 때. 오메가가 델타 R분의 1일 때니까, 여기가 델타 R분의 1. 오메가가 델타 R분의 1 되면은, 요거 캔슬 돼가지고, 1이 돼가지고, 피리아딕이 되잖아요. 다 똑같이 돼버리잖아요. 이 값이 다. 그쵸? 그러니까 오메가가 델타 R분의 1이 된다라면은 한 피리어드가 끝나고
그 델타 R분의 1 값만 코사인 P가 됐었을 때, 그러니까 델타 R분의 1, 델타 R분의 2 값은 모두 같은 거죠. 그렇죠? 한 피리어드 안에. 그렇죠? 그리고 델타 R분의 1을 쪼갠 값들은 서로 리핏이 안 되는 거죠. 한 피리어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코사인 phi R2 마이너스 코사인 phi R1이 첫 번째 트랜스밋 안테나와 두 번째 트랜스밋 안테나가 보낸 각도의 차란 말이에요. 그 각도의 차인데 그 각도의 차가 코사인 phi 2 마이너스 코사인 phi R1이 되는데, 그렇죠? 코사인 phi 2 마이너스 코사인 phi R1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델타 R분의 1이 피리어드이기 때문에 이 차이는 델타 R분의 1로 모듈러를 취한 거하고 같다라는 거죠. 이 오메가는. 왜냐하면 오메가가 지금 오메가가 피리아딕하기 때문에 델타 R분의 피리아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넣어가지고 값을 얻는 데 있어서 델타 R분의 1마다 이게 피리아딕하게 나타낸다라면은 그 값이 이 차가 무엇이 되더라도 그거를 모듈러 델타 R분의 1을 취해가지고 그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델타 R분의 1 안에서는 걔네들이 다른 값을 갖겠지만은 그것을 벗어나면은 피리아딕하기 때문에 모듈러를 취해서 한 값을 가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델타 R 자체가 그 2분의 람다라고 한다면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델타 R이 2분의 1이라면 그럼 코사인이 2가 될 수는 없지. 그 오메가 자체가. 차잖아, 차. 아니 그 위에서 오메가가 그렇죠. 델타 R분의 1이 2마다 델타 R이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델타 R분의 1은 2. 2마다 피리아딕 하는 거가 요거가 피리아딕한 거죠. 2R 오메가가. 그 안에서는? 안에서. 2R 오메가가 피리아딕 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은 델타 R이 오메가 분의 1 이면은 어떻게 되냐. 델타 R이 오메가는 델타 R분의 1 이어야지 이게 피리아딕이 되는 건 맞잖아요. 그쵸? 수학적으로. 잠깐만. 근데 지금 질문이 뭐냐면 델타 R분의 1이 오메가면 피리아딕이다. 그쵸? 그러니까 오메가 2에 오메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에 오메가 플러스 델타 R분의 2라고 같다. 라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만약에 그 이야기대로 한다면 이거가 피리아딕하냐라는 소리하고 같단 말이죠. 아니 그 델타 R 자체가 안테나 스페이스 1보다 무조건 커야지 뭔가 코사인 오메가 자체가 1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왜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두 개의 안테나에 있어서 컨주게이트를 취하잖아요. 그럼 얘넷을 보면은 코사인 phi Ri에서 코사인 phi Ti를 뺀 형태가 나오겠죠. 컨주게이트를 취하니까 phi Ri에서 phi Ti를 뺀 형태가 되는데 그 값은 그 값으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피리아딕 펑션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한 가지 여기일 때 보면 C모일 때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델타 R분의 1. 질문의 요지는 이해가 되는데, 델타 R이 예를 들어 2분의 1이다. 오메가가 델타 R분의 1이 돼야 된다. 근데 오메가는 코사인 P인데, 코사인 P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게 피리아딕하게 되려면은, 저기, 2분의 1이 코사인 P가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피리아딕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쵸? 네, 피리아딕하게 리시모에서는 절대 피리아딕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쵸? 하지만 이게 피리아딕 조건이 되려면은 오메가는 델타 R분의 1이 되어야지 되는 거죠. 그쵸? 그것을 만족시키는 오메가는 나올 수 없는 거죠. 피리아딕하게 안 나온다라는 거는. 그쵸? 하지만 여기서 이제 피리아딕하지 나오지 않는 거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그거하고 리졸버빌리티하고 연관을 시켜서 해석을 하고 싶은데, 일단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좋은 질문을 해줬는데. 자, 근데 이제 미모 채널에서는 여기 컨주게이트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두 개의 안테나인 경우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안테나인 경우로 해보면은 H1, H2가 있는데, 이 H1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금방 이 그림에서 나온 첫 번째 그렸던 것처럼 요거가 하나 나올 거고, H2도 이러한 형태로 그렇게 해서 나올 건데, H1, H2가 이게 피리아드 펑션이기 때문에 두 개를 우리가 아까 리시브 안테나에서 보면 두 개를 그 채널 매트릭스를 곱한 형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 T와 1Ri를. 그 두 개를 곱한다라면은 컨주게이트를 취하기 때문에 두 코사인 phi R1과 코사인 phi R2의 차가 나올 텐데, 이 차익으로 나타내는 새로운 그 오메가 R이 나오는데, 이 오메가 R은 이걸로 모듈레이션을 왜냐면 델타 R분의 1로 피리아딕 하기 때문에 요만큼의 리졸버빌리티가 나오고, 만약 이게 0이 돼버린다. 델타 R 값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차이가 항상 0이 나온다. 그러면은 전혀 구별성이 없는 거죠. 즉, 오메가 R2와 오메가 R1의 값이 만약에 0이 돼버렸다. 아니면은 0이 아니라 벌어져 있는데 피리아딕 한 것 때문에 다시 같은 값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 만약에 두 각도가 0이다 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신호를 보낸다든지, 여기다가 철판을 빗대가지고 리플렉션을 시켜가지고 얘 들어오는 각도가 이렇게 된다라면은 둘 간의 구별성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phi R2가 저기 너무 멀리 떨어져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코사인 phi R2와 코사인 phi R1을 모듈러를 시켜봤더니 0이 된다. 그거는 피리아딕하게 나오는 빈 패턴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앵귤러 도메인에서의 리졸버빌리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 두 개의 스페셜 시그네이처 R1과 R2, 그러니까 두 개의 안테나에서 나오는 스페셜 시그네이처는 여기다가 앞에 거에다가 컨주게이트를 취하면 1 by NR, 얘든 NR by 1. 그래서 하나의 스켈라 값이 나오는데, 그 스켈라 값이 뭐냐면은 얘와 얘가 이루는 이 스페셜 시그네이처가 이루는 각도를 나타낼 거다란 말이죠. 내적을 취한 것 같아서. 그죠? 그래서 이 각도를 코사인 세타라고 하고, 이 코사인 세타 값이 바로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는 거죠. 그 앵귤라를 얼마만큼 리졸버블하게 만들 수 있느냐, 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 컨주게이트 한 거는 무엇에 이렇게 요 계산을 한다라는 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앵글 오브 어라이벌이 들어가 있잖아요. 첫 번째 안테나에
첫 번째 트랜스밋 안테나에서 보냈을 때 앵글 오브 어라이벌, 두 번째 트랜스밋 안테나에서 보냈을 때 앵글 오브 어라이벌. 이것을 컨주게이트 취해서 두 개를 곱한다고 한다라면 코사인 phi R2 마이너스 코사인 phi R1이 들어가 있거란 말이에요. 여기 코사인 phi R2에서 컨주게이트 취한 코사인 phi R1을 뺀 거가 나와서 이 두 개의 차이, 코사인 phi R2 마이너스 코사인 phi R1이 모든 것들을 좌우할 것이다. 여기에 디펜던트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의 차이만 나타내는 펑션을 나타내면 FR, 오메가 R2 마이너스 오메가 R1, 오메가 R2와 오메가 R1의 차이를 오메가 R1 컨주게이트, 그 다음에 오메가 R2로 나타내서 요거가 바로 모든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가 얘네들이 앵글이 리졸버블 하느냐 안 하느냐를 나타내기 때문에 요것만 우리가 하나의 펑션으로 두어서 얘의 특징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면 아까 나왔던 요 벡터를 쓰고 쭉 쓰고 요 벡터를 쭉 써가지고 둘이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하나의 스켈라 밸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 값은 그 전 페이지에 나왔던 요 값이 될 테고, 그렇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가지고 나온 값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매트릭스 그 벡터와 벡터를 곱해보면은 이제 스켈라 값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데리베이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루트 nr분의 1, 루트 nr분의 1이 곱해져서 nr분의 1이 되고, 그렇죠? 서로 뺀 것들을 해보면은 사인의 형태로 이렇게 나온다는 걸, 이거는 제가 데리베이션을 안 하고 넘어가겠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exponential j 파이 델타 r 오메가 r nr-1 여기서 오메가 r은 뭐였냐면은 오메가 r은 뭐냐면 두 개 차 코사인 phi r2 마이너스 코사인 phi r1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lr은 nr 곱하기 델타 r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요거가 아까 말한 대로 요 두 개의 곱인데 요거의 앱솔루트를 취한 거가 코사인 세타의 앱솔루트를 취한 거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앱솔루트를 취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얘 값이 1이 되잖아요. 얘는 앱솔루트를 취하면은 이거의 매그니튜드가 1이기 때문에 얘는 1이 나올 거고, 코사인 세타 값은 그래서 nr분의 요 값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이 코사인 세타는 지금 뭐냐면은 양쪽에서 오는 스페셜 시그네이처 간의 시그네이처에서 발생하는 시그네이처, 그러니까 토탈 시그네이처를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토탈 시그네이처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 아까 H1과 H2는 바로 이 코사인 세타에 디펜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알파1과 알파2가 같을 경우 간단한 예로 이렇게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만큼 그 두 개를 좌우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싱글러 밸류를 구해봤어요. H 헐미시안에. 이 싱글러 밸류 값에 따라서 우리가 미모 채널을 공부했을 때 이거의 싱글러 밸류가 모든 걸 좌우했잖아요. 채널 커패시티에서 람다1, 람다2 값이 좌우가 되고, 거기서 패러럴 채널이 얼마나 되느냐 나오는데, 람다1 스퀘어는 여기 나온 바와 같이 알파 스퀘어 nr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람다2 스퀘어는 알파 스퀘어 nr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구해보면. 그러니까 2x2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리시브 안테나도 두 개 해서 해보면은 이렇게 나온다. 리시브 안테나 nr. 그래서 nr by 2가 되는데 랭크가 2기 때문에 두 개 이제 싱글러 밸류가 나오는 거죠.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코사인 세타가 만약에 1이 된다라면, 코사인 세타의 크기가 1이 된다라면 어떻게 될 거냐면 하나가 0이 나와서 하나의 싱글 채널밖에 없는 경우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 경우만 제외한다라면은 두 개의 채널이 존재를 하는데, 코사인 세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라면은 한 채널이 없어지는 결과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비를 구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가 만약에 1이 된다라면은 코사인 세타의 크기가 1이 된다라면 이런 경우를 1 컨디션 되어 있다라고 말할 거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우리는 well 컨디션 되어 있다라고 말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1이 됐다는 것은 피리아딕 돼가지고 똑같이 돼버린 경우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세타가 그 오메가 R1에서 오메가 R2 그 코사인 값을 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둘 차이가 세타 차이가 적다는 건 오로지 보내는 아니 받는 각도에 따라서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웰 컨디션이다. 그렇죠. 예. 네. 보내는 각도에 따라서 보내고 받고 보내는 각도. 두 개의 안테나에서 오메가 R2에서 R1 이 각도는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미보 채널도 좀 달라지게 되는데 그 앵글 오브 디파처가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 이대로 해석을 한다라면. 그렇죠? 앵글 오브 디펄처가 중요할까요? 만약 여기다 안테나 하나를 더 단다라면 이거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해석을 한다라면은 솔직히 앵글 오브 디펄처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H 매트릭스를 이야기할 적에 여기에 필요가 없는 거가 될 수가 있고 여기다가 그냥 ER, RI 컨주게이트를 취한 거가 어떤 시그네이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했냐면은 이게 나오고 코사인 세타 값을 구했고 자, 여기 1 컨디션, 웰 컨디셔닝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FR 요거가 모든 거에 그 들어오는 어떤 스페셜 시그네처를 좌우하는데 얘의 특징을 봤더니 아까 나왔던 사인분의 사인으로 되어 있는 요것을 보면 요것도 피리아딕 펑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의 피리아딕 펑션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요거의 피리아딕 펑션은 주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델타 R분의 1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채널 매트릭스가 1 컨디션 되어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코사인 phi R2와 코사인 phi R1의 차이가 이 델타 R분의 1보다 더 작아버리면 그 안에서 구별성이 없어져 가지고 그럴 경우는 1 컨디션이 돼 버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LR분의 1, LR분의 2 이런 식으로 한 거 이 델타 R분의 1 안에 뭐가 있냐면은 R분의 1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러한 서로 디스팅트한 값들이 나오는데 이 값들을 하나씩 나올 때는 우리가 구별성이 있는데 그것보다 만약에 작아버리면은 구별성이 없어져 가지고 1 컨디션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LR분의 1만큼의 우리가 LR분의 2대 정확수를 가지고 앵귤라가 세퍼레이션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여기 데이빗 채에 나와 있는 그 결과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숫자를 보면 1, 2, 3, 2, 1, 0, 5, 4, 4, 5 약간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가 뭐냐면 피리아딕한 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피리아딕한 거를 나타내서 앵귤러로 리졸버블 된 것들이 리졸버블 된 그 개수가 몇 개 있느냐 그것을 채워 놓은 건데 이제 그거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면은 앵귤러 도메인에서 이야기를 했었을 적에 FR 오메가는 ER 오메가의 컨주게이트, ER 오메가 그다음에 요걸 써보면 아까 나왔던 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었는데 특히 이거는 그 LR분의 1 해서 LR분의 1 값이 이렇게 커짐에 따라 늘 때는 다른 값들을 가지는데 델타 R분의 1에서 피리어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또 다시 피리어딕하게 똑같은 값을 갖는 거죠.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NR의 픽스드 벡터를 우리가 보면은 서로 구별성이 있는 값들을 하나의 벡터로 나타낸다라면은 NR분의 1 해서 그런 벡터들이 일종의 구별성이 있어서 오소노멀한 벡터들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더 멀어지면은 다시 서큘러하게 피리어딕하게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UR을 뭐라고 하냐면 Received Signal Space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다.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를 나는 형성할 수 있다. 라는 거를 할 수가 있고 트랜스밋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오소노멀한 어떠한 그 빔 패턴을 우리가 세워줄 수가 있고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똑같이 LR이 아니라 LT로 해석을 하면은 LT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앵귤러 베이시스 벡터와 앵귤러 베이시스 매트릭스 트랜스밋 사이드에서 또 리시브 사이드에서 앵귤러 베이시스 매트릭스를 두 개를 고려한 채널 내가 보냈을 때 안테나 패턴과 받았을 때 안테나 패턴 두 가지 그 구조에 따라서 보낸 거가 가미가 된 채널이 바로 앵귤러에서 이루어진 채널이고 그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H라는 거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매트릭스 그 미모 매트릭스 H11, H12 해가지고 이제까지 썼던 이 스페이스에서 나오는 H 매트릭스는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H는 어떻게 될 거냐면 UR 그대로 쓰고 여기에 UT 헐미션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그 스페이스에 나오는 매트릭스와 앵귤러에서 나오는 이 채널만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쓸 수가 있을 테고 그거를 이제 NR이 4이고 LR이 2인 경우를 써볼게요. 그러면은 NR은 4이면은 4이고 NR은 2이면은 어떤 경우가 되죠? 델타 R이 얼마가 되는 거죠? 델타 R 곱하기 NR은 LR이 되기 때문에 델타 R은 2분의 1, 즉 2분의 람다만큼 떨어져 있을 경우에 그러면은 아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LR이 될 텐데 LR분의 K, LR분의 1, LR분의 2 그런 식으로 우리가 리졸버블이 된다고 그랬어요. 즉 LR분의 1, LR분의 2 이런 식으로 LR분의 3 그런데 이거가 LR이 2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피리아딕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빔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두 개가. 그렇죠? 여기서도 그 각도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두 개가 나오는 P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싱글 페어가 메인 로브에 나오고 그래서 이 각도가 아까 나온 LT분의 K만큼의 각도가 나온다라는 것을 4개를 사용하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예제로 책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번에 배운 그 타임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우리가 보면은 뭘 배웠냐면은 딜레이 스프레드와 그러니까 코헤런스 타임, 코헤런스 밴드위드스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미모 채널로 갔더니 앵귤라 도메인과 스페이셜 도메인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한 거하고 비슷한 거가 될 수가 있을 거고 시그널 듀레이션을 T라고 한다라면은 그 앵글에서 어떻게
앵글 각도가 되어 있느냐의 각도가 오메가 T, 오메가 R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시그널의 밴드위드스가 얼마냐에 따라서 뭘 했냐면은 코헤런스 밴드위드스, 코헤런스 타임을 결정했는데, 그거는 안테나 어레이 랭스가 마치 리졸버빌리티가 얼마나 나오느냐라는 이야기가 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멀티패스의 레졸루션은 W분의 1만큼, 그러니까 밴드위드스만큼 우리가 프리퀀시 셀렉티브를 이야기할 때 요만큼의 딜레이 빈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LT분의 1 또는 LR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밴드위드스와 시그널 듀레이션의 곱으로 우리가 표시를 한다라면은 여기서는 이 리졸버빌리티로 나타내는 어떤 미니멈 밸류 값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이버시티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의 어떤 총 개수가 될 텐데, 여기서는 리졸버블한 앵글의 총 개수를 우리는 다이버시티 오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표로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미모 채널 이야기인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도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미모 채널 공부를 한 일주일간 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수학적으로 조금 데리베이션 한 거가 약간 나도 질문을 받고 나니까 그런 좀 부족함이 나타나는데, 조금 더 자료를 보충해서 언제 기회가 될 때 자료만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렇죠? 한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하고 수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좀 봅시다.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지난번에 미모 채널 캐패시티를 구했단 말이에요. 미모 채널 캐패시티를 구하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안테나 NT계와 NR계가 존재한다라면 몇 개의 패러렐 채널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랬었죠? NT, NR의 미니멈 개수만큼의 패러렐 채널을 만들 수가 있고, 그 채널 개인은 위샬트 매트릭스의 싱귤라 밸류의 개인을 가진 채널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가 채널 캐패시티인데, 예를 들어 채널 캐패시티에 멀티플 안테나를 썼을 때 채널 캐패시티인데, 그것을 도달하기 위한 송수신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구조를 생각을 했어요. 안테나 데이터들이 쭉 있는데, 데이터들이 내가 전송하려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내가 패러렐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이버시티하고 다른 거죠. 다이버시티는 하나의 똑같은 데이터를 보냈는데 여긴 다른 데이터를 보낼 거라는 거죠. 각 안테나에서 다른 데이터를 보낼 건데, 어떻게 보내냐면은 인코더 한 다음에 이렇게 시리얼로 오는 걸 패러렐로 바꾸면, 바꿔서 첫 번째 요쪽에 있는 첫 번째 안테나, 이것을 뭐라고 말할까 하면 첫 번째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는 X1, 1. 여기, 그러니까 첫 번째 안테나 인덱스를 위에다 1이라고 썼어요. 여기 1.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심볼을 1, 그 다음에 여기 타임을 나타낸 2, 3, 4. 그리고 NT 번째 안테나에서는 1, 2, 3, 4. 이렇게 타임의 순서가 1, 2, 3, 4고, 이 NT는 NT 번째 안테나에서 오는 심볼을 이렇게 보내는데, 뭐 이런 구조를 처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Horizontal Layered Space-Time Architecture. 그러니까 이렇게 스페이스적으로 다르게 하고 타임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시그널을 보낸다 해서 스페이스-타임 아키텍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내는데 인코더, 그러니까 채널 코딩은 모두 다 같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을 달리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고, 또는 각 레이어마다 인코딩을 달리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보낼 거냐면 Diagonal Layered Space-Time Architecture 해가지고 첫 번째 보내는 거에다가는 X11, X21, X31, X41 뭐 이런 식으로 쭉 보내는데, 두 번째 안테나에서는 만약에 세 개의 안테나가 있다라면 세 개의 안테나가 있다라면 첫 번째 안테나에서 첫 번째 이렇게 보내는 거에 대해 처음에 0을 보내고 세 번째 안테나에서는 0, 0을 보내서
두 번째 안테나에서 오는 심볼이 이렇게 한 칸씩 옆으로 타임 딜레이가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오는 첫 번째에서 보낸 신호를 보면은 이제 요거 하나가 오겠죠. 첫 번째 타임에. 두 번째 타임에서는 요 두 개가 올 테고, 세 번째 타임에서는 요 세 개가 올 거고, 네 번째 타임에서는 이렇게 네 번째가 올 거고, 갖고 이것을 쭉 일렬로 나열해 보면, 그러니까 그 전에 보냈던 것을 보면은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되면 1, 2, 3, 3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네. 자, x1, x2, x3, x4, x5, x6 이런 심볼이 있어요. 이런 심볼이 있는데 처음에 말했던 HLST에서는 첫 번째 안테나 에서는 어떻게 보낼 거냐면 이거를 여기다 보내가지고 이거를 X11이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 안테나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세 번째 안테나는 요 X3를 여기다 보내고 여기를 세 번째 안테나의 첫 번째 심볼이다 이렇게 쓸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다시 요거가 오는 거죠. 두 번째 심볼, 첫 번째 안테나 이런 식으로 쭉쭉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요거가 첫 번째 안테나에 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테나에 얘가 와야 되는데 얘는 0이 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안테나에서는 0 오고, 그 대신에 여기 두 번째 심볼에서는 이걸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안테나를 두 번째 안테나에서 요 X3를 보내고 두 번째 안테나, 그리고 여기서는 0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렇죠? 차이점은 뭐겠느냐? 이것을 만약에 디코딩 해가지고 순서대로 한다면 디텍션 리시버에서 이거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첫 번째 나오고 0, 0 나오고,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나오고 요거 나오고 요거 나올 텐데, 그것을 순서대로 본다라면 내가 순서대로 본다라면 요거가 맞는 순서가 될 거예요. 요거가 요렇게 되는 순서가 맞을 텐데, 아니다. 여기서 잘못됐다. 요거가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가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오는 것들이 순서가 요런 식으로 순서가 오도록, 그러니까 디코딩에서 보면은 차례차례 온 거 X1, X2, X3가 X1, X2, X3, X4, X5, X6, X7, X8, X9 이런 식으로 온다라면은 내가 근데 디코딩을 이렇게 한다라면 뒤죽박죽 되어 있는 순서로 나올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는 거가 조금 더 성능이 좋다. 멀티패스 페이딩 채널에서. 왜냐면은 에러가 만약에 딥페이딩이 일어나면 한 번에 다 날 텐데 서로 섞여가지고 인터리빙의 효과가 있어서 조금 좋다라는 이야기가 결과가 좀 있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보내는 거에 있어서 데이터를 어떻게 이렇게 셔플링을 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연구가 있었고, 이러한 방법을 뭐냐면 다이애고널 레이어드 스페이스타임 아키텍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않고 그냥 평범하게 보내는 것을 호라이전털 레이어드 스페이스타임 아키텍처인데, 이 방법에는 인코더를 하나만 둘 수가 있고 각 브랜치마다 다르게 둘 수도 있고, 또는 인코더하고 모듈레이터 자체를 다르게 둘 수도 있는 거고, 아예 한 번에 같이 둘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방 했던 레이어드 스페이스타임 아키텍처를 가지고 리시브드 시그널을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토탈 RT라고 써놨네. 그죠? 어떻게 될 거냐면
x1, x2에서 xnt까지가 내가 보내려고 하는 심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x1이 보내지고 여기 x2가 보내지고 여기 xnt가 보내진다라면 받을 때의 신호는 R1은 어떻게 될 거냐면 x1에다가 h11 x2에다가 h 두 번째 안테나 첫 번째 안테나 xnt에서 hnt 첫 번째 안테나 이렇게 오는 거가 R1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R1은 h11, x1, h12, x2, h1t, nt, xnt R2는 또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쓴 것을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면 요거의 벡터를 R이라고 놓고 여기 H 채널 매트릭스와 보내는 시그널 XT 심볼 XT 플러스 노이즈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신호를 내가 받았을 때 R 이 안에는 모든 심볼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각각 R1, R2의 모든 심볼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안에서 X1, X2, XNT가 무엇인지 디텍션을 하는 거가 되게 어렵겠다라는 거죠. 서로 인터피어런스 간섭 신호들이 다 합쳐져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2x2라는 건데, 레이어드 스페이스 타임 아키텍처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보 채널에서는 이렇게 패러렐 채널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리시버에서 이런 구조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채널 캐패시티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때 SVD 모델을 써가지고 싱귤러 밸리 디컴포지션을 시켜가지고 SVD니까 H 매트릭스를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했죠? 기호를 UDV 헐미시안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UD 헐미시안 V 헐미시안 또는 U 헐미시안 V U 헐미시안 V U 헐미시안 DV H 매트릭스를 HX인데 X에다가 뭘 곱했냐면 제일 끝에 있는 V 또는 V 헐미시안을 곱한 VX 그거가 보내진다라면 다이애고널 형태로 돼가지고 받을 적에 U의 헐미시안을 곱해주면 앞에 U가 곱해져서 각각에 딱딱딱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리시버에서 트랜스미터에다가 채널에 대한 유니터리 매트릭스인 V에 대한 매트릭스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피드백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시그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R1, R2 이렇게 받은 R을 내가 바라보면서 각각의 X1, X2, XNT가 무엇이 보내졌느냐 그 디텍션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거죠. 그렇죠? 그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QR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QR 디컴포지션은 NR by NT 매트릭스에서 NR이 NT보다 크다라면은 그러니까 로우가 더 큰 거죠. 크다라면은 H 매트릭스는 UR이라고 쓸 수 있다. UR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디컴포지션이 가능하다. 디컴포지션이 가능한데 여기서 U는 뭐냐면은 유니터리 매트릭스이고 유니터리 매트릭스의 정의는 뭐냐면은 정의가 뭐죠? 유니터리 매트릭스? 자기에다가 자기 헐미시안을 곱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는 대표적인 거가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진 그 매트릭스는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H를 알면은 그 I-람다 H 해가지고 거기서 아이겐 벡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만들어내고 그거에 right triangle 매트릭스 그러니까 right triangle 매트릭스라고 한다면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upper triangle 매트릭스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upper triangle 매트릭스니까
요 부분만 값을 갖고 요 부분은 0이 되는 요런 매트릭스가 여기서 말하는 upper triangle 매트릭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저기 디컴포지션을 하는 것을 우리는 QR 디컴포지션이라고 말을 해요. QR 디컴포지션의 반대는 LQ 디컴포지션이 있어요. 아니 저기 LU 디컴포지션이 있어요. 즉 lower triangle 매트릭스와 unitary 매트릭스의 곱으로 또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제 리니어 엘지브라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 U값과 R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H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니어 엘지브라를 찾아보면 이렇게 하나씩 그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찾는 방법에 대해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 QR 디컴포지션이 성립을 하려면은 리시버 안테나의 개수가 트랜스밋 안테나 개수보다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런 QR 디컴포지션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H는 UR 이렇게 쓰면은 R 매트릭스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R1 이렇게 upper triangle 매트릭스가 되고 NT by NT에 U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데 NR by NR에 NR by NT에 그 저기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U는 그렇게 한다라면 받은 시그널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받은 시그널은 R이 되는데 R은 지금 뭐였냐면 HX 플러스 노이즈였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U의 트랜스포즈를 곱한다라면 또는 U의 헐미시안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을 곱한다라면 이 Y는 여기 R 리시브드 벡터에다가 U의 트랜스포즈를 곱한 거니까 U의 트랜스포즈 H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QR이라고 썼네요. 아까 UR이라고 썼는데 URX가 되겠죠. 근데 U가 유니터리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UT에다가 U를 곱하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어서 RX 플러스 새로운 노이즈. 이 노이즈는 유니터리 매트릭스로 곱해졌기 때문에 방향성만 달라졌지 모든 그 원래 M 매트릭스하고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확률적으로. 그렇죠? 그러한 RX 플러스 N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RX 플러스 N을 써보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트랜스미터에서 곱하면 우리가 채널 커피스를 구하면은 이렇게 패러렐 채널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나는 리시버에서 받은 시그널에다가 U의 트랜스포즈를 곱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곱했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Y1, Y2, YNR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가 여기 식인데 아까 말한 대로 Y는 R 리시브드 벡터에다가 U의 트랜스포즈, 유니트리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HX 플러스 N인데 H는 URX 플러스 N이고 U 트랜스포즈에다 U를 곱하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돼서 RX 플러스 U 트랜스포즈 N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써보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여기 R 매트릭스에다가 이 가로가 없어져야 되겠네. 가로가 없어지고 여기 프라임이 다 들어가야지 수학적으로 더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로가 없어지고 여기 N1 프라임, N2 프라임, NR 프라임이라고 쓰는 거가 맞을 텐데 그렇게 써보면 R 매트릭스에다가 이것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이쪽 로우하고 요 칼럼하고 곱해지니까 R11X1, R12X2, R1NT, XN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0이 곱해지니까 여기는 0이 되고 R22X2 이런 식으로 R2NT 제일 마지막 여기 로우는 RNT 곱하기 RNTNT 곱하기 XNT가 되겠죠. 그쵸? 그거가 바로 여기 Y가 될 텐데 그것을 써보면 제일 밑에 것부터 써보면 Y 잘못 썼네. 이상하다. 응? 지금 매트릭스가 뭔가 잘못했는데 NT 여기? NR by NT
그래야지 맞나? NR by NT. 그쵸? 다시 한번 해볼게요. H는 QR이라고 쓴다라면, UR이라고 썼죠? 이것은 유니테리 매트릭스고, H는 지금 뭐냐면은, NR by NT 매트릭스. 그러니까, NR by NT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어플 트라이앵글라 매트릭스가 그래서 여기가 잘못됐어요. NR by NT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서 YNR이 나오고 YNR-1 그렇게 돼서 이렇게 쭉 써보면 이렇게 되고 Y 서브 K는 이 자기 자신의 시그널과 노이즈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자기 자신의 시그널과 여기 인터피어런스 텀들 이렇게 나오는데 디텍션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어플 트라이앵글에서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이 R값, 이 R은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널을 에스티메이션에서 정확하게 안다라면은 그냥 AWGN에서 디텍션 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래서 XNT를 나는 디텍션을 해내고, 그죠? XNT를 디텍션 했으면 두 번째 레이어에서 받아지는 거에서 나는 XNT를 알고 있고 R 값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값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여기 값을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AWGN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이것을 내가 빼버린다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석세시브하게 인터피어런스를 캔슬레이션 해가면서 최종적으로 모든 X1부터 XNT까지 디텍션을 하는 방법을 QR 디컴포지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X of K는 하드 디시전을 할 텐데 아까 말했던 대로 하나씩 제일 끝에 있는 것부터 NT부터 시작해서 하고 그 다음 빼주고 하고 빼주고 해서 디시전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x3인 경우를 보면은 예를 들자면 Y1은 R11, X1, R12, X2, R13, X3 플러스 N1 프라임 Y2는 R22, X2 플러스 R23, X3 플러스 N3 프라임 제일 마지막에 Y3는 R33, X3 플러스 N3 프라임 그래서 처음에 Y3 여기 Y3를 보고 X3를 나는 디텍션을 하는 거죠. 즉 N3 프라임이 없다라면은 X3는 R33로 나눠주면 X3가 나오는 거죠. 그 값을 보고 나는 디시전을 내릴 것이고 이 값에서 내가 이제 X3를 알기 때문에 또 R23를 알기 때문에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이 값을 내가 빼주면 Y2에서 이 값을 빼주면은 요거가 없어진 값이 나올 테고 그거를 R22로 나눠준 거가 R22를 Y2-R23, X3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두 개의 레이어를 통해서 X2와 X3를 알기 때문에 나는 요 값을 아는 거고 그래서 X1을 아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계속 석세시브하게 인터피어런스를 QR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하는 이제 피드백 없이 그렇죠? SVD에서 하는 그런 피드백 없이 리시버에서 하는 디텍션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예. 다른 방법들도 있고요. 다른 방법들 중에서 MMSE 또 제로폴싱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